안녕하십니까. 네포 솔트 영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중학과정 OT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솔트 영어에서는 과연 중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네포 솔트 영어의 교육 목표는 딱 세 가지예요. 특히 중등부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신 챙기기입니다. 당연히 제일 중요하겠죠. 어머니들께서 비싼 돈 줘가면서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바로 내신 잘 보라더라고, 그죠? 내신 잘 받기 위해서고, 두 번째가 바로 기초 체력 기르기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목표는 뭡니까? 수능이지 않습니까? 수능에서 1등급, 2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기초 체력이 필요하겠죠. 단어도 알아야 되고, 문법도 알아야 되고, 독해도 해야 되고, 듣기도 잘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기초 체력. 고등학교 과정 올라가기 전에 기초 체력을 기르는 훈련을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하는 습관 기르기인데, 이것은 나중에 뒷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보실게요. 내신 챙기기입니다. 저희 솔트 영어 같은 경우는 5주차 커리큘럼을 미리 짜놓고 아이들을 그 안에 집어넣는 형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 보기 4주에서 5주 전에 이렇게 스케줄을 다 짜놓은 다음에 아이들이 이것을 소화해내기만 한다면 정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형태로 아이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중간고사에서 과목 2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1과 문법이랑 본문, 2과 문법이랑 본문, 그 다음 3주차부터는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빡빡해 보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지 않은 양을 계속 반복해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중 가서는 지겨워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게 공부하기가 지겨워가 아니라 쌤 이거 또 해요? 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들 이렇게 또 해요? 라는 소리가 나왔을 때 그 아이가 90점대 100점을 맞는 겁니다. 이거 내가 다 아는데 왜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들 때까지 반복을 하는 것이 내신 성적 따내는 데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짜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일매일 데일리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언스크램블, 단어 시험, 문법 시험, 작문 시험 계속 바꿔가면서 제가 내고요. 그다음 매주 체크업 테스트를 진행을 해요. 매주 마지막 시간 금요일 혹은 토요일 날에는 체크업 테스트를 진행하여서 너가 이 과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이제 물어보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고요. 예상 문제 및 기출문제 당연히 제공해 드립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4주차 혹은 5주차 막바지에 계속해서 문제를 풀게 될 거고요. 최종 정리 자료도 역시 마지막으로 딱 그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볼 수 있는 자료와 예상 문제까지 딱 뽑아서 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 5주간의 과정에서 이 네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하였을 때 아이들이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가? 결과입니다. 중3 같은 경우는 제가 16명을 지도를 했었는데 작년에 90점대가 12명, 90점대는 당연히 100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80점대가 3명이었었어요. 즉 16명 중 15명이 80점대 이상의 성적을 계속해서 이제 받더라. 그리고 이제 90점대도 여기서 90점을 받은 학생들은 자기가 망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가 요 정도 노력을 했는데 요거밖에 안 나와서 좀 아쉽네? 라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중2 같은 경우는 5명 모두 90에서 100점 사이로 기록을 했었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한번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90점대 혹은 100점을 맞게 되면 그 다음부터 아이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내가 중간고사 때 97점을 받았으면 기말고사 때는 100점을 한번 받아봐야지 라는 생각이 든다거나 혹은 90점대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게 돼요. 바로 그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신이 아닌 경우 내신 시험 때 기간이 아닌 나머지 기간은 무엇을 하냐면 바로 기초 체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측을 보시면 고등학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1등급을 맞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쓰여 있어요. 수능 단어 알아야 되겠고요. 문법을 통해서 문제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고요. 심화 구문 독해 당연히 가능한 채로 독해까지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듣기는 만점은 기본이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중학과정 때 이것을 완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필수 단어, 필수 문법, 기초 구문 독해, 그리고 독해, 작문 듣기 같은 것들 말이죠. 여기 작문은 서술형 대비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초 체력을 기르는지 한번 커리큘럼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다 능률과 같이 신세고, 굉장히 세듀, 교육
교재 관련해서는 제일 잘 나가는 1등, 2등 그런 기업에서 만들어낸 책들이에요. 교재의 품질은 정말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나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교재 쓴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포인트죠. 매일매일 애들이 와서 데일리 테스트를 봐요. 그날 지난 시간에 내가 배웠었던 거 제대로 복습을 했는지 확인차 데일리 테스트 진행을 하고 복습용 자료 나갑니다. 복습용 자료는 데일리 테스트에 대한 해설지, 그날 배웠던 문법에 대한 연습 문제 등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오늘 내가 수업을 들었는데 나 기억이 안 나네. 그 부분 한 번만 들으면 딱 알 것 같은데 해서 영상도 매일매일 이렇게 제가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 찍은 거를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기초 체력을 기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6명의 아까 학생들 기억나시죠? 그 16명이 고1 모의고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1등급이 8명이 맞았어요. 2등급이 6명 맞았고요. 그러니까 16명 중에 14명 이상이 2등급 이상의 성적을 받았다. 검증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기초 체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보시면 말 그대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답지랑 해석지를 다 나눠줘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채점까지 합니다. 채점을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 이거 내가 왜 틀렸지? 내가 실수한 건가? 아니면 모르는 건가? 내가 이것을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야만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틀렸는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래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할 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무엇을 모르는지 알기 때문에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될지도 아이들이 알게 되겠고요. 스스로 채점을 하고 하니까 제가 답을 보는 시간이나 애들아 뭐 틀렸는지 한번 질문해볼까? 라고 이제 기다리는 시간도 없겠죠. 이렇게 시간을 아껴나갈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건요. 여기서 얻게 된 이 공부 습관을 가지고 다른 과목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체크리스트 나가죠. 내가 뭘 물어보고 있는 건지. 이것들 아이들한테 코팅을 해서 나눠줘서 아이들이 내가 이제 틀렸을 때 무작정 별표 치고 질문한다기보다는 그냥 세모 치고 정답 5번이었네 아깝다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왜 틀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 80분입니다. 80분 동안 딱 중요한 거 데일리 테스트 보고요. 단어 테스트 보고 문법 설명하고요. 독해나 구문 독해 진행한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은 듣기와 작문도 같이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습 시간이 90분입니다. 이 자습 시간은요. 이 공부방 안에 있는 독서실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 집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수업 80분 듣고 10분 쉬고 바로 자습실 들어가서 90분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날 해야 될 공부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먼저 클리어하면 당연히 집에 먼저 가도 되는 거겠죠. 꼭 90분을 다 채울 필요 없고 90분 넘겨서 공부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최대 3시간까지 자습실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것을 공부한 이후에 선생님 저 오늘 이 정도 공부했습니다 라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전송을 하면 그날 일과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하죠? 오늘 진도 나갔죠? 그날 내가 복습하고 숙제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어떻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제가 매일매일 체크까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실 제공하고요. 24시간 Q&A예요. 저는 새벽 한 3시 넘어서 잡니다. 새벽 3시 넘어서 자고 아침 9시, 10시에 일어나요. 그러면 그 외의 시간에는 계속 깨어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겠고요. 카톡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고 인스타 DM도 상관없습니다. 성적표 제공. 성적표 제공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항상 얘기해요. 얘들아, 수능을 제외한 모든 이러한 성적은 당신이 얼마나 공부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용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데일리 테스트를 통해서 아니면 위클리 테스트를 통해서 나 이 정도 나왔어 라고 했을 때는 내가 여기에 부족하고 저기에 부족하구나 분사 구문도 더 열심히 하겠구나 라는 식의 일정 방향만 잡아주는 그런 체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표는 이제 월수금반과 화목토반으로 나눠져 있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예비 중일 중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3시 반부터 7시 50분 반 사이에 이렇게 포진이 될 거고요. 8시 반과 9시 반반은 이제 고등학생들이 진행을 하겠다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를 좀 맛있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스스로 이제 공부방을 열게 되었고요. 연락처 그리고 블로그 홈페이지도 아래 주소창에 남겨두었으니 와서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